하도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의 형법 강론 545페이지 로마자 13번 실화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열혈 TV 출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170조 실화제 제1항 과실로 인하여 164조 또는 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유한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에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유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번의 의의와 성격 과실로 인하여 현주 건조물 등 공용 건조물 등 또는 타인의 소유물 일반 건조물 등을 소유하거나 자기 소유의 일반 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을 소유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제1항의 실화죄는 추상적 위헌범이고 제2항의 실화죄는 구체적 위헌범이다. 546페이지입니다. 양가를 이번에 제1항의 실화죄 제1항의 객체는 현주 건조물 등 공용 건조물 등 그리고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등의 객체로 한다.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외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는 과실 결과범이다. 따라서 이 죄가 추상적 위헌범인 것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소외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과실범이기 때문에 과실범 일반론에서 설명한 대로 과실과 소외 간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주변의 다른 곳에서 불길이 번지는 등 다른 사정이 개입될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로 소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무죄 추정설에 따라 인과관계를 부정하여야 한다.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적어도 그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각자의 과실에 대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은 도전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백열전구에 조미료로 된 전등갓을 설치한 후 이를 방치하였다가 뒤늦게 제거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불지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에 대해 업무상 실화죄의 죄책을 인정하였고 함께 술을 마시는 만취된 피해자의 발로부터 불과 70cm 내지 80cm 밖에 떨어져 있는 곳에 마분지로 된 양초가 위에 놓여 있음. 이 켜져 있는 방 안에 혼자 눕혀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촛불을 끄거나 양초가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임을 인정하였다. 양가로 이번에 제2항의 실화죄 제2항의 죄는 구성요건적 결과가 소외가 아니라 공공의 위험 발생이라는 점과 객체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 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1항의 죄와 다르다. 제2항의 죄의 객체인 물건에 대한 해석문으로서 동그라미 1번에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이라는 수식어는 167조의 기재한 물건까지만 연결되는 것이므로 타인 소유 물건은 이제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와 동그라미 2번에 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도 이제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대법원은 제166조와 167조 그리고 177조를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제167조에 기재된 물건, 일반 물건은 자기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547페이지 불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도 이제 객체가 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생각컨대 만약 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을 이제 객체에서 제외하면 자기 소유 일반 물건에 대한 실화죄는 처벌되지만 타인 소유 일반 물건에 대한 실화는 처벌할 필요가 없어 처벌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고의범의 경우에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는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보다 무겁게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과실범의 경우 자기 소유 일반 물건에 대한 실화죄는 처벌하고 타인 소유 일반 물건에 대한 실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해석론을 전개할 수는 없으므로 형법의 체계 해석상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 다시 보면요. 실화죄 제1항 과실로 인하여 164조 또는 165조의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166조의 기재한 물건을 소유한 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은 추상적 위헌범이고요. 2항 과실로 인하여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 또는 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유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위헌과 같다. 2항은 구체적 위헌범입니다. 왜냐하면 소해니까요. 물건을 소유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 이 판례는 그 형총 처음 배울 때 법률행위 해석에서 나오는 판례인데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166조 또는 167조는 자기에 속하는 166조와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남의 소유에 속하든 167조인지 아니면 자기의 소유가 여기도 걸리는지가 있는데 판례는 전자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4번 업무상 실화 중실화죄 제171조 업무상 실화 중실화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실화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자 또 자의 신분 또는 중대한 과실 때문에 단순 실화죄에 비하여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부정 요건이다. 업무상 실화죄는 부친정 신분범에 해당한다. 여기서의 업무란 이 죄의 성질상 화재의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주소와 같이 화재의 위험이 많은 업무, 화기를 취급하는 사람과 같이 화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화재의 발견 또는 방지 그 자체를 업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 등도 포함한다.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죄를 하였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548페이지) 중과실을 인정한 판례사안 동그라미 1번에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경우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번에 약 25평 넓이의 주방에 설치된 간이 온돌용 새마을 보일러에 연탄을 깔아놓음에 있어서 연탄의 연소로 보일러가 가열됨으로써 주변에 가열 접촉물이 인하될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일러가 5cm 내지 10cm쯤 거리에 가열물질을 그대로 두고 신문지를 구겨서 보일러 공기 조절구에 막아놓은 채 그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과실을 부정한 경우는 1번에 연탄 아궁이로부터 80cm 떨어진 곳에 쌓아둔 스폰지, 톰 등이 연탄 아궁이 쪽으로 넘어지면서 현장화재가 발생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그 스폰지요, 솜 등을 쌓아두는 방법이나 상태 등에 관하여 아주 작은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스폰지요나 솜 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여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고 스폰지와 솜 등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태로 쌓아둔 채 방치하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야만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호텔 오락실의 경영자가 그 오락실 전용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호텔의 전기 보안 담당자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 전기 시술자로 하여금 전기 공사를 하게 한 경우 전기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오락실 경영자로는 그로 인하여 전선의 합선에 의한 방화가 발생할 것 등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오락실 경영자에게 이와 같은 과실이 있었더라도 사회통념상 화재 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